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2021 익산 서동축제가 내일 개막해 오는 28일까지 열립니다. 올해 서동축제는 주말을 중심으로 문화공연과 문화체험이 진행됩니다. 올해는 지난해에 이어 백제 유등 전시가 주를 이룰 전망이며 백제의 디자인을 입힌 스토리텔링형 전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새만금의 상용차 자율군집 주행을 시험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가 구축됩니다. 오늘 첫 삽을 뜬 테스트베드는 주행료와 자율주행 시스템, 성능과 안정성을 시험할 수 있는 장비 등을 갖추게 됩니다. 익산시가 탄소 중립화 시대에 맞춰 수소 정책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수소 승용차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시승 행사를 열고 수소 충전소도 확충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5일 금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2021 익산 서동축제가 내일부터 28일까지 23일간 서동공원에서 열립니다. 내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주말을 중심으로 문화공연과 다양한 체험이 진행되는데요. 올해는 지난해에 이어 백제 유등 전시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이는데 백제 디자인을 입힌 스토리텔링형 전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영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익산 금마 서동공원 6일부터 23일간 지역 최대의 축제인 익산 서동축제가 열립니다. 올해 서동축제의 백미는 익산과 서동의 이야기를 담은 백제 유등 전시입니다. 서동의 탄생부터 서동 선화의 사랑 이야기를 담아낸 다채로운 색채의 유등이 방문객들에게 볼거리를 선사합니다. 또 금마 저수지 LED 돛배와 금마 주민들이 직접 만들어 전시하는 한지 등 야관 경관 산책로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52주년에 걸맞는 그야말로 전국적인 축제로 만드는 게 목표였습니다. 시민들께서 이번에 오시면은 특히 야간에 오시면은 서동의 스토리를 입힌 영상, 유등 그리고 금마 저수지에서 펼쳐지는 아름다운 야경 등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함께 단계적 일상 회복의 전환기를 맞아 주말을 활용한 다양한 공연과 체험들도 있습니다. 6일 몽연 서동의 꿈 넘버벌 댄스컬 공연을 시작으로 7일에는 연극협회 익산지부가 시연하는 주제 연극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3일은 백제 무왕 익산천도 입궁 의례식이 진행되며 매주 토요일 저녁엔 금마 저수지를 활용한 수상 공연이, 매일 밤 서동정에선 서동요 그림자극 공연이 운영됩니다. 또한 방문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소원배 띄우기와 소원지 달기 체험을 비롯한 백제 의복을 입고 축제를 즐기는 백제 복식 체험도 있습니다. 이제 대면 시대로 접어들어서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손잡고 와서 즐길 수 있도록 행운 터널이랄까 여러 가지 참여 프로그램들을 직접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작과 함께 열리는 익산 서동축제.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일상 회복의 신호탄이 될 전망입니다. KCN 이영택입니다. 익산시가 산업단지를 추가로 조성할 방침입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산업단지의 분양률이 평균 90%를 넘어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산업단지 추가 조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100만 제곱미터 규모로 제5산업단지를 만들기로 하고 오늘 기본 구상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전문 용역을 통해 개발 여건과 유치 업종, 소요 예산 등이 분석될 예정입니다. 환경 오염 피해를 겪은 장전마을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복지센터가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장전마을 주민복지센터는 총 18억 원을 들여 지상 2층 규모 건물을 짓고 다목적실과 주민교육실, 식당 등의 시설을 갖췄습니다. 익산시는 마을 환경 개선 사업 중 하나인 주민복지센터가 장전마을의 치유와 회복을 이끌어갈 중심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산 월명산 전망대 건립 공사가 내년 2월에 착공될 예정입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실시 설계 용역과 건축 허가, 구조 심의 등의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내년 2월에 착공이 가능해집니다. 사업비 80억 원을 들여 월명산 평화매점 자리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만들게 됩니다. 월명산 전망대는 오는 2023년 말까지 완공될 계획입니다.
올해 9월까지 군산항의 총 물동량이 1,560만 톤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 증가한 것이며 올해 말에는 개항 최초로 2천만 톤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군산시와 전라북도는 군산항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5년 지자체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군산항을 이용하는 선사와 화주, 포워더와 물류기업에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의 상용차 자율 군집 주행을 시험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가 구축됩니다. 첫 삽을 뜬 테스트베드는 주행로와 자율주행 시스템, 또 성능과 안전성을 시험할 수 있는 장비를 구축하게 되는데요.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산 비응도동 새만금 상용차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사업비 200억 원을 투자해 자율주행 레벨 3 수준의 테스트 시스템을 내년 6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또 기술 발전에 따라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하지 않은 레벨 4, 5단계까지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합니다. 조성될 자율주행 구간은 새만금 4호 방조제 하부 수변도로 10km와 명소화 부지 1.5km 등 왕복 21km의 직선주로와 곡선주로를 모두 갖추었습니다. 완공될 경우 국내에서 가장 긴 자율주행 시험주행로가 됩니다. 테스트베드에는 자율차량과 협력주행 시스템, 가상환경 자율주행 시스템 등 부품과 시스템의 성능과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장비도 갖추게 됩니다. 또 이와 연계된 산업단지가 조성될 전망입니다. 나아가 이를 통해 새만금 지역을 미래자동차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바로 이 자리가 그런 미래를 대비한 아마 오늘 전진을 기지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미래 상용차 산업도 전라북도가 중심이 되는 아마 그런 오늘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험과 실증 환경을 모두 갖춘 자율주행 테스트베드가 구축된다면 새만금이 미래자동차 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KCN 윤현석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확정됐습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윤 후보는 최종 득표율 47.85%로 본경선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인 홍준표 의원은 득표율 41.5%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경선은 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가 절반씩 반영됐습니다. 이로써 내년 대선은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등 다자구도가 형성됐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정치적 대통합을 시사하면서 김관영 전 의원의 복당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군산 정치권에서는 지난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패배한 김관영 전 의원이 적절한 시기에 맞춰 민주당에 복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중량감 있는 인물 영입이 필요할 것이라며 재선인 김 의원의 영입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제1회 익산시 민간기록물 수집 공모전 대상에 한국광복군이 사용했던 물품들이 선정됐습니다. 대상 물품은 한국광복군이 광복군 주령지대에서 함열역으로 보낸 1940년대 광복군의 포대와 표식입니다. 익산시 민간기록관리위원회는 익산의 독립운동을 알 수 있는 역사적 가치가 있고 보존 상태가 양호해 소중한 자원이 될 수 있어 높게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산 신역세권 청동기 시대 선돌이 분실됐습니다. LH 군산 역세권 개발사업소에 따르면 내흥동 신역세권 개발 과정에서 청동기 시대로 추정되는 선돌을 다른 곳으로 옮기기 위해 2017년 4월부터 보관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선돌 분실을 알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역세권에 만들어지는 역사공원에 다시 세울 예정이었던 선돌은 높이 134cm, 둘레 162cm의 화강암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익산시가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실현에 발맞춰 수소 정책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수소 승용차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승 행사를 진행하고 또 수소 충전소 확충에 나섰는데요.
지난 6월 승용차가 이용할 수 있는 수소 충전소를 만든 데 이어 오는 2023년까지 상용차가 이용할 수 있는 충전소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최정호 기자입니다. 익산 종합운동장에 등장한 수소차. 익산시가 시민을 대상으로 시승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소차 가격은 7천만 원대로 고가지만 보조금 지원을 받으면 3천만 원대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익산시에 접수된 수소차 구매 보조금 신청은 183건. 익산시는 민간 보급과 함께 모든 관용차를 수소차로 바꿀 계획입니다. 예, 앞으로 저희 관용차 구입은 다 친환경차로만 구입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기차하고 수소차로만 계속 보급할 예정이고요. 특히 수소차 이용이 활성화되려면 무엇보다 인프라가 뒷받침돼야 합니다. 익산시는 도내 공공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지난 6월 익산 2산업단지에 30억 원을 들여 수소 충전소를 만들었습니다. 충전 규모는 하루 250kg 정도로 수소차 50대가 충전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익산시는 상용차가 이용할 수 있는 수소 충전소도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전북 에너지 서비스와 친환경 수소 생태계 인프라 구축 협약을 맺었습니다. 오는 2023년까지 60억 원을 들여 상용차 수소 충전소가 만들어지면 시내버스 등도 수소차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수소 충전소 설치와 관련된 인허가 간소화와 규제 개선 등 수소 인프라 정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목천동 쪽에 버스나 트럭의 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를 별도로 구축해서 시내에 있는 시내버스나 일반 상업용 버스는 수소버스로 지금 계속 전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탄소 발생을 줄이고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로 떠오른 수소. 익산시가 수소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수소차 이용률 확대와 인프라 확충에 나섰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부터 오늘 오전 7시까지 16명 추가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6명, 군산 3명, 익산과 김제 2명 등입니다. 전라북도 감염병 관리과에 따르면 군산 술집 관련 확진자가 전주에서도 발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도내 누적 확진자는 5,323명으로 늘었고 감염 재생산 지수는 어제 기준 0.82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사흘 연속 2,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34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이 2,324명, 해외 유입 20명입니다. 사망자는 20명이 늘어 2,936명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는데도 진단 검사와 자가격리를 거부한 10대가 소년원으로 보내졌습니다. 군산 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혐의로 14살 A양을 소년원에 유치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A양은 가출팸 일원으로 지내는 등 소년법을 위반해 지난 8월 법원으로부터 단기 보호관찰 명령을 받았습니다. 보호관찰 기간 중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군산시 보건소로부터 진단검사 및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A양은 진단검사와 자가격리하라는 군산시 보건소와 군산보호관찰소의 통보를 무시했습니다. 이에 군산보호관찰소는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A양을 지명수배해 최근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회한면 만경강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군산시는 야생조류 분변 채취 지점의 출입을 통제하고 반경 10km의 지역의 가금 농장에 대한 이동 제한과 검사를 강화했습니다. 이 항원의 고병원성 여부에 대한 판정은 3에서 5일이 걸릴 예정입니다. 군산 은파공원 물빛다리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군산시는 물빛다리 보수공사가 마무리돼 지난 8월 중순부터 적용한 전면 통제 방침을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6년 개통된 물빛다리는 기존 상판 방부목이 갈라지고 덜컹거림 현상 등이 발생해 보수공사가 진행됐습니다.
한편 음파공원 물빛다리는 전체 길이 370m로 국내 유일의 보도 현수교입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내장산 가을 단풍이 오는 7일부터 절정을 이룰 전망입니다. 내장산 국립공원 사무소는 하루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오는 7일부터 일주일 정도 가을 단풍이 절정을 이룰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내장산 단풍 코스는 내장사까지의 단풍 터널길과 설해봉 코스 등이 유명합니다. 도내 자영업자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도내 취업자 가운데 자영업자 비율은 26.6%입니다. 전국 평균보다 6.4%포인트 높았습니다. 또 고용직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 비율도 86.9%로 전국 평균보다 10% 가까이 높았습니다. 반면 도내 자영업자 소득은 평균 1,300만 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도내 구급대원들의 순환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3년간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614건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범행 정도가 심한 가해자 17명은 구속됐습니다.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전체의 88%가 주치자로부터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이영택입니다. 익산 시니어 인턴십 취업 박람회에서 7명이 취업했습니다.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이번 박람회에는 농업회사법인 삼정농산푸드, 주식회사 라온인 등 7개 업체가 참여해 이같이 채용했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구직 상담과 퍼스널 컬러 진단, 증명사진관 운영 등의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됐습니다. 제41회 가람시조 문학상 수상작으로 임성구 시인의 논거울이 선정됐습니다. 신인상은 왕궁리에서 쓰는 편지의 정진희 시인에게 돌아갔습니다. 이들에 대한 시상식은 내일 오전 가람시조 문학제와 더불어 익산시 여산면에 있는 가람문학관에서 열립니다. 한편 가람시조 문학상은 익산 출신의 시조 시인인 가람 이병기 선생의 문학 정신을 기리고 역량 있는 시조 작가를 발굴하기 위해 1979년 제정됐습니다. 군산시에 찾아가는 동네 문화카페가 교육부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평생학습 대상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교육부는 찾아가는 동네 문화카페 사업이 평생학습과 상업 공간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구조의 평생학습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에 찾아가는 동네 문화카페는 시민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평생학습이 이뤄지고 참여 상가에는 사용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 웅포면 새마을부녀회가 500포기의 배추를 절이고 직접 김장김치를 담가 관내 홀몸어르신과 취약계층 가구에 전달했습니다. 익산 용안신협조합이 용안면 행정복지센터에 480만 원 상당의 겨울 이불을 기탁했습니다. 이날 기탁된 이불은 관내 어려운 이웃 32가구에 전달됐습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도내 최저기온은 5도, 최고기온은 22도로 예상됩니다. 군산의 아침 기온은 10도에서 출발해 낮에는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9도에서 21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0.5m에서 2m를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